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논리연산자를 같이 살펴보다가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너무 빠르게 좀 지나간 감이 있어서요. 이거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개 크래시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죠? 충돌하는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조건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러 개 생기면서 동일한 코드가 계속 반복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 코드가 반복되는 게 싫으니까 코드를 하나로 줄이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조건이 총 3개잖아요. 충돌할 조건이 3개인데 이걸 이 부분 하나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 품은 안에, 괄호 안에는 1 또는 0 원리가 그렇죠. 1이 들어오면 참, 그래서 실행이 되는 거고, 0이 들어오면 거짓, 실행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1 또는 0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 들어오면 1도 아니고 0도 아닌 이상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요거를 참으로 봐야 될지 거짓으로 봐야 될지 애매해지니까 이제 요거를 연산을 해서 새로운 값으로 만들자. 그게 논리 연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논리 연산의 어떤 원리는 이렇게 적어드렸죠. 연산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논리 연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연산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논리값이 모두 참일 때만 합산해서 참으로 보고요. 그 외엔 나머지는 거짓이에요. 나머지 경우의 수는 5원은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모두 참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논리 연산자의 원리, 연산 규칙을 알기 위한 거고, 사실상 우리가 논리 연산을 쓰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조건을 여러 개 나열해 놓고, 그렇죠? 이 조건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터널 1이 170보다 작은 경우와 터널 2번이 170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 경우, 이거 두 개를 나열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이 코드를 실행시키겠다. 이게 5어 연산이고요. 여기 들어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행시키겠다. 이게 엔드 연산이죠. 그래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이냐, 하나만 만족해도 될 것이냐, 요거를 따질 때 엔드 연산, 5어 연산을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건을 여러 개 붙이는 건 이제 사실상 똑같은 연장선상이죠. 이렇게 붙인다라고 하면 요거 먼저 계산이 될 거고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5어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참이 나오면 참이 될 거고, 근데 여기가 5어잖아요. 그렇죠? 얘가 참이 나왔을 땐 얘가 거짓이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얘가 계산을 했는데 거짓이 나왔다? 그럼 얘가 참이어야만 이게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또 이어서 연산을 하시면 돼요. 하나라도, 여기서 단 하나라도 참이 되면은 붙어서 참이 되고 또 붙어서 참이 되고 무조건 참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라도 만족을 하는 경우 5어 연산이고요. 엔드 연산으로 붙이게 되면 모두 1일 때 아니면 단 하나라도 0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하나는 0이 될 거고, 뒤이어서 또 엔드 연산하면 0이 한 개라도 또 존재하니까 연쇄적으로 계속 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 0이에요. 뭐가? 단 하나라도 0이 있으면. 그래서 모두 1이어야 돼요. 그 말은 모두 만족해야만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건 2개 이상의 조건을 연결할 때 엔드는 모든 조건 만족, 5는 한 개 이상 조건 만족.
그래서 요거는 170 T1이 요게 이제 T1이 충돌할 조건이고 T2가 충돌할 조건이고 T3가 충돌할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걸리면 크래시라고 보면 되니까 이거는 5월에 연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하나라도 걸리면 이게 실행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필요가 없고요. if else로 이렇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했던 할인 대상 문제도 마찬가지로 에이지가 19 이하인 경우랑 에이지가 60 이상인 경우, 요게 두 개가 겹쳤었죠. 할인 대상. 그리고 그 외에는 비할인 대상. 이런 답이었었어요. 할인 대상 평가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하나로 합칠 수 있겠죠.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 만족할 때 요거 할인 대상 실행시키면 되니까 얘를 여기다가 5월에 연결을 해주시면 얘가 만족하든 얘가 만족하든 둘 다 만족하든 어쨌든 이게 실행이 된다는 거죠. 둘 다 아닐 때만 여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연산자를 몰라도 사실 코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단 쓰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논리연산자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문제 하나 또 드릴게요. 문제가 저희가 이미 풀었네요. 요거 말고는 준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차라리 그냥 요거를 한번 같이 또 풀어볼까요? 어제 70번 코드업 기초문제 70번에 계절 입력을 하면 해당 월에 맞게 계절명을 출력해주는 문제가 있었는데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if 문이 완벽하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스위치 하지 마세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계절 있죠? 시즌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입력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1부터 12까지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0으로 해놓고 scanf 이렇게 시즌이라는 변수에다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시즌이 1이면 printf winter 줄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월이 1월이면서 2월일 수는 없어요. 동시에 1월이면서 2월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태길 구조로 가면 되겠죠. 시즌 2면 역시 윈터죠.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스프링 맞나요?
스프링. 이거를 몇 번 쓰면 된다? 12개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5월까지 스프링이죠. 6월부터는 썸머. 자, 일단 6개까지 했는데 별로 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과 2, 12까지는 윈터잖아요. 그럼 이 품은 3개를 합칠 수 있겠죠. 뭘 사용하면? 룰리 연산자를 사용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시즌이 1이거나 2이거나 3, 이 셋 중, 다시요. 12, 1, 2, 이 셋 중에 하나면 윈터라는 출력문을 실행시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실행시켜야 되니까 5월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훨씬 낫죠. 자, 그리고 시즌이 3, 4, 5일 때 똑같은 봄이죠. 이거 역시 5월을 붙여주시면 돼요. 스프링도 이제 필요 없고요. 썸머 7, 8. 자, 봄, 여름, 가을 다시요. 겨울, 봄, 여름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LG. 따질 필요 없죠. 콜. 자, 이렇게 해서 12개의 이품을 써야 되는 거를 4개로 줄였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6 입력하면 썸머가 나오는 거고요. 12 윈터, 5 하면은 스프링.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작성을 꼭 풀어보시고요. 자, 지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5화만 썼잖아요. 그럼 엔드는 언제 쓰냐? 엔드는 우리가 또 이걸 소환을 해야 되는데, if else를 모를 때 19 이하죠. 그래서 할인 대상이 등장을 하는데, 자, 요거는 두 개의 조건이 같은 결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5어로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에이지가 19보다 크면 할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 틀린 거라 그랬죠. 19보다 크면서 6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할인 대상, 비할인 대상이 되려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중첩해서 넣었죠. 요거까지 만족을 해야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코드를 실행시키려면 무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 if문 같은 경우를 뭘로 할 수 있다? if문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했을 때 최종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엔드로 연결하는 거죠. 둘 다 만족했을 때만 실행이 되고 하나만 만족했을 때는 이게 만족이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펄스가 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요런 중첩 if문 줄일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요. 이게 제일 간단한 버전이 되겠죠. 정답 중에 할인 대상 우리가 그 문제를 답을 되게 여러 버전을 봤는데 이게 제일 구식 버전. 이게 제일 우리가 모든 배운 걸 다 적용한 버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지금 저희가 코드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저번에 조건문이 있었고 또 하나가 양대 산맥으로 반복문이 있었다 그랬죠? 자, 반복문은 말 그대로 특정 코드를 반복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반복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반복문을 일단 문법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조건문을 먼저 배운 이유가 반복문이랑 조건문이랑 이제 비슷해서 설명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이러면은 이게 실행이 된다. 이러면 실행이 되지 않는다. 이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완성된 if문에서 이 if를 while로만 바꿔주시면 이게 이제 반복문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반복문이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1이면 실행하고 0이면 실행하지 않고 1이면은 if문과 다른 점은 이거를 계속 반복을 시킨다라는 것만 다르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0으로 해주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고 끝이 나죠. 그래서 0이 되면은 역시 밑으로 빠져나오고요. 1인 경우에는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끝에 도달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봐요. 그래서 1이면 또 실행하고 끝나면 다시 여기를 바라봅니다. 1이면 또 실행하고 끝나면 다시 와서 또 실행하고 이러니까 딱 1이 픽스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무한히 이렇게 반복을 하면 프로그램이 여기서 계속 멈춰 있겠죠. 밑으로 안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뭐 손 쓸 수도 없잖아요. 그죠? 지멋대로 계속 이것만 출력하고 있으니까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무한 반복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가 사용할 코드 반복을, 그러니까 코드 제어를 위해서 사용하기가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반복을 제어해야 됩니다. 반복을 제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반복 횟수를 세고 특정 횟수 도달했을 때 반복 종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냐 이거예요. 일단 요게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게 몇 번 실행됐는지를 세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CNT라는 변수를 하나 주고 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 할 거냐면 반복 횟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반복 횟수를 이제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말은 이 반복문의 요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얘가 1씩 올라가야 된다. 1씩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이쯤에서 CNT가 1 증가해야 돼요. 자, 그럼 증가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제 이걸 알아야겠죠. 자, 변수의 증가를 표현하는 방법은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변수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CNT 이러면 요거 0이죠. 이게 0이니까 제가 1 증가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면 1 증가한 거죠. 원래 0에서 1이 더해진 거니까 최종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CNT에서 1 증가한 값이죠. 요게 1 증가한 값입니다. 그죠? 출력을 해볼게요. 요건 잠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1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CNT가 1이 됐다. CNT가 1이 된 거죠. 아니죠. CNT가 1이 되지 않았죠. CNT라는 변수의 값이 바뀌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입연산자를 이용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CNT가 가지고 있는 값 0에다가 1 더해서 그 값을 그냥 출력한 것이 CNT의 값이 전혀 변한 적이 없어요. 요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지금 CNT의 값이 1 증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출력해보니까 CNT에서 1이 증가한 값이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값을 아직 이 CNT에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NT를 다시 출력을 해보면 그대로 0이에요. 전혀 값이 변한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라? CNT에다 대입을 해야겠죠. 뭐를? 1 증가한 값을. 그렇죠? 이게 1 증가한 값이죠?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 증가. 그렇죠? 대입연산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먼저예요. 근데 이제 CNT에 0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값을 빼서 1 더한 다음에 다시 자기 자신한테 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따로 문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 증가했죠. 방법을 알았죠. 여기서 이 부분에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 요게 이렇게 실행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럼 한 번 실행되면 CNT가 0에서 1이 되고, 두 번 실행되면 1에서 또 1 더해서 2가 될 거고, 한 번 더 실행되면 3이 될 거고, 4가 될 거고, 결국 CNT가 이 반복문의 요 실행 횟수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여기가 1이면 무조건 반복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무한 반복되니까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1이었다가 0으로 바뀌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값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이용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뭘 이용할 겁니까? 요 CNT 횟수 생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면 실행 횟수가 반복 횟수가 10보다 작으면 계속 실행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반복 횟수가 10보다 작으면 실행해라. 계속 증가할 텐데 계속 세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이 넘나 안 넘나 보는 거예요. 반복 횟수가. 그러다가 딱 10이 되는 순간 펄스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반복문을 제어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웁니다. 자, 결과적으로 3개가 필요해요. 반복 횟수를 세기 위한 변수, 그리고 이 변수를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되고요. 세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자, 여기가 반복 횟수가 되겠네요. 이거 반복 횟수고, 이거는 횟수 변수. 여기가 횟수 세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을 해서 1씩 반복을 세면 여기에 오는 숫자가 반복 횟수가 됩니다. 10이면 10개, 5면 5번, 3이면 3번, 11이면 뭐 11번.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반복을 제어하는 방법. 그래서 5로 해놓고 5개 나오는지 볼게요. 줄바꿈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5개가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 횟수 셀 때 일씩 증가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자, 이 표현을 보시면은 이 CNT라는 동일한 변수가 2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중복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줄임 표현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CNT 플러스 1, 여기서 요거를 하나 없애버려요. CNT를. 그렇죠? 그리고 이 플러스를 앞에다 가져놓습니다. 요게 증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요거랑 똑같은 표현인데 요게 편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씩 증가.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하면 2씩 증가겠죠? 이렇게 하면 3씩 증가. 3씩 증가. 원래 CNT 값에서 3 증가시킬 때, 1 증가시킬 때. 플러스뿐만 아니라 사칙 연산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소를 하고 싶다. 이게 감소 표현이 되겠죠. 원래 값에서 1 빼서 자기 자신한테 다시 대입하는 거. 1 감소라고 보죠, 이거를. 이것도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원래 값에서 2배 한 거 표현하고 싶다? 역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변수 하나 지우고 연산자를 이걸 앞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2배. 자,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됐죠? 자, 그 중에서도 일식 증가하거나 일식 감소하는 경우는 훨씬 많이 쓰였어요.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일식 증가하는 또는 일식 감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훨씬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에 한해선 더 줄이자. 그래서 아예 이렇게 줄여버립니다. 증가는 플러스 2개 기호를 붙이고요. 감소는 마이너스 2개를 붙여요. 그래서 일식 증가하거나 일식 감소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2식 증가하거나 뭐 3식 증가하거나 2 이상 값으로 증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개가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식 증가하는 게 이런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도 되고 이런 표현도 되고 셋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지만 뭐가 제일 편하다? 이게 제일 편하죠. 이게. 역시 5개 잘 나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사실 반복 횟수를 세서 반복을 하는 경우에는 while문을 사실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일단 이게 while문이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이제 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포문은 그냥 while문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기 때문에 while문을 잘 이해하시면 포문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포문을 바로 소개를 드리고 다음 시간은 반복문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많이 드릴게요. 이 반복문 버전이 2개가 있는 거예요. while 반복문이 있고 for 반복문이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게 아니라 while을 while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3가지 필수 조건이 있죠. 반복 횟수 세기 위한 변수, 그리고 증가시키는 거, 세는 거, 그리고 반복 횟수 결정하는 거. 요 3개가 이제 필수인데 이 필수 3개를 한 줄에 작성하는 게 포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넣어주고 순서대로 두 번째 거 여기다 넣어주고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그 while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개씩 그렇죠? 그래서 포문은 딱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한눈에 보이니까 0부터 5까지 하나씩 세라. 사실 이제 여기서 이 거리 아니기 때문에 4까지 되는 거겠죠. 4까지. 그죠? 0, 1, 2, 3, 4. 근데 이게 5번입니다. 0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포문을 많이 쓰긴 해요. 반복문을 쓸 때. 근데 어쨌든 얘는 뭐 여기서 파생된 거고 특정 상황에서는 얘보다는 얘가 또 편할 때가 있어요. 둘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폼은 작성할 때 주의하실 점, 여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이렇게 컴마로 하시는 부분 많이 봤고요. 컴마 아니라 세미콜론입니다. 그리고 요 끝에 세미콜론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끝에는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